자,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 경마일입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서울 경마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경마는 이 서울 경마의 경우에 이제 분할 경주가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성 두수가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역시 주말 경마답게 좀 북적북적되는 그런 경마일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편성으로 봤을 때 좀 엇비슷한 능력의 편성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예상외의 결과도 좀 나올 수 있고 압축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주들이 많습니다. 역시 그리고 금주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부산에서 열리는 이제 국제신문배 대상 경주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 편성으로 봤을 때는 서울 경마가 이번 주는 더 재미있는 승부가 될 가망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토요일 경마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마 6등급 루키 1 2세마 별정 A형 10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도 있고 이미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도 있는데 마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마 제타마스타. 아, 데뷔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가 좀 유리해졌다. 요런 장점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2번마 신풍여걸이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로 떠오르고 있는데, 글쎄요. 직전에 제 주행 심사 모습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왔고요. 기록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는데, 결국 주행 심사를 이제 3회 만에 지금 통과를 한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3번마 한강질주가 이번 경주에서 선행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12번 게이트, 그 다음에 7번 게이트. 약간 좀 외곽에 좀 있었는데, 이제 3번 게이트 안쪽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이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조교시 모습을 보면 고개가 조금 높다. 이 정도의 단점은 보이지만, 마필의 컨디션은 좀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역시 박태종 기수, 믿고 보는 박태종 기수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도 기대가 되고요. 매니피에 잠합니다. 자, 4번마 용비서울이 주행심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여기서 지금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뭐 뚜렷하게 좋은 모습을 보인 마필들은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마필도 4번마 용비서울도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거고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혁 기수가 경주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마필은 마 체격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도 약간 좀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선행 경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솔직히 신마기 때문에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5번마 주몽천하. 주행심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직전 데뷔전에서 인기권의 마필이었는데 초반에 스타트는 됐지만 몸싸움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뒤로 밀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였고요. 이번 경주 뭐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주 조건으로 봤을 때는 이 오버마 주몽천하가 가장 좀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6번마 나울스카이 뭐 지금까지 뭐 달라진 모습을 보인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좀 최선의 승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7번마 크로마이트도 역시 실전 경험을 갖고 선행 승부를 좀 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나간다면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도 좀 기대할 수는 있는 마필인데 기수가 김동수 기수로 바뀌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김동수 기수는 몸싸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기수입니다. 선행마를 가지고 몸싸움을 잘 하기 싫어한다. 이러면 상당히 좀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이 조금 아쉽고요. 자, 8번마 그랜드 실버나 9번마 더록 선샤인, 10번마 미스터 스타. 일단은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단점, 그리고 주행 심사에서 그렇게 뭐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 그리고 조교시 모습도 그냥 평범했다라고 봤을 때
결국 이 뒤쪽에 있는 마필들은 바깥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은 조금 불리한 승부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이 1번마 제타마스타, 그리고 3번마 한강질주, 5번마 주몽천하, 그리고 7번마 크로마이트, 이 네 마필이 선행 경합을 좀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데뷔전을 치르는 2번마 신풍여걸이나 4번마 용비서울이 과연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정도의 경주로 보여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마 경주는요, 큰 기대를 갖고 볼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일단 이 서울 1경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전 경험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나아 보이고, 조교시 모습도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뛸 수 있는 걸음은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제타마스타, 3번마 한강질주, 5번마 주몽천하, 7번마 크로마이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2세마 경주 12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세마 경주인데 경주거리가 1200m라는 게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간단하게 전개를 좀 보면 6번마 썬더브라보가 좀 강력하게 선행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3번마 성실공주 핑크나 4번마 제우시대, 그리고 5번마 신의 반전, 이렇게 세 마필 정도가 선입권 전개, 그리고 2번마 글로벌 강타, 그리고 발주가 좀 문제가 있는 이 7번마 고스트참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날라올 수 있느냐, 지금 이 승부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지금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말은 역시 3번마 성실공주 핑크입니다. 직전 경주가 조금 아쉬웠죠. 이 마필이 인기권의 마필이었는데 좀 아쉬운 3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은 보여줬고요. 이때 경주 거리가 1000m였는데 이 마필은 물론 뭐 앞선에 붙여뛰기도 하지만 뒷심도 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물론 마체격이 그렇게 당당한 최고의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발전 기대치가 아주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형군은 당연히 벗어나고 국산마 4군 내지 3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멀로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습니다. 이제 멀로 기수가 좀 최근에 부진하다가 지난주부터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실공주 핑크가 초반에 선행 경합에만 말려들지 않고 자기 걸음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즉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면 저는 입상권에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주 조건이 좀 좋아진 마필은 제가 봤을 땐 6번마 썬더브라보입니다. 자, 이 마필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3번을 나왔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좀 무너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보시면 최외곽 게이트에서 초반에 자리 잡기에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승부를 했는데, 이번 경주는 일단 뭐 게이트도 직전 경주보다 좀 좋아졌고요. 순발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보여진 모습으로 봤을 때 6번마 썬더브라보가 가장 좀 앞서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송지철 기수가 초반에 모든 힘을 다해서 순발력을 가지고 선행을 나와버리면 이번 경주가 선입권이 상당히 지금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썬더브라보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전개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2번마 글로벌 강타, 그리고 6번마 썬더브라보, 그리고 4번마 제우시대가 직전 경주 같이 뛰었습니다. 자, 같이 뛰어서 이때 글로벌 강타가 이제 4위를 했었고요. 썬더브라보가 6착인가를 했죠. 그리고 제우시대가 7착을 했는데 착차가 그렇게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차하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2번마 글로벌 강타가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과연 또 김동수 기수입니다. 기수를 믿을 수 있느냐고요.
자, 제후시대는 지금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보다 부담 중량이 좀 2kg가 올라갔다. 그렇다면 직전보다 경주 조건은 그렇게 좋아진 편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번마 신의 반전이 직전 경주에 완전히 졸전을 지금 펼치고 말았는데, 글쎄요, 이 1000m 경주, 직전 경주 1000m 경주를 보시면 상당히 좀 뒷심이 좀 있어 보이는 마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거리가 늘어나면서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초반에 안에 갇히고 말았죠. 그래서 자리 잡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승부를 했는데, 저는 이마필이 어느 정도 좀 근성도 좀 갖고 있고 마지막에 싸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유리한 전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경주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 3번마 성실공주 핑크, 아마 인기 뭐 1, 2위를 다투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입상권에는 가장 좀 근접해 있고 전개로 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6번마 썬더브라보가 기습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글로벌 강타, 3번마 성실공주 핑크, 그리고 4번마 제우시대, 6번마 썬더브라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업 별정 A형 17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 중에서도 글쎄요, 자력으로 뭐 국산마 6등급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마필, 그러니까 능력상으로 그런 마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진마들끼리 뭉쳐서 지금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중에서 우승하는 마필은 당연히 승군을 하겠죠. 승군을 하지만 뭐 향후 기대치가 있거나 뭐 이런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근에 좀 상승세에 놓여 있는 컨디션이 좀 괜찮아 보이는 마필들한테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경주가 이 1700m라는 경주 거리입니다. 이 경주 거리가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주 거리거든요. 근데 안게이트 쪽에서는 이번 경주가 그 선행이 좋은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결국 이번 경주는 이 6번마 주얼리 베스트 하고요, 8번마 대천 챔프,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좀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초반에 선행을 나갈 수는 있지만 과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을까에는 좀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뒷심이 좀 약한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700m 경주에서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유리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그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그런 마필도 없을 뿐더러 선행을 나간다 해도 앞에 나가는 마필들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부진마 중에서도 혼전 경주입니다. 이 경주 거리가 1700m이기 때문에 이 혼전도가 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기마를 꼭 과신할 필요는 없는데, 최근에 상승세 좋은 마필들을 놓고 가자면 결국 인기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인기마가 이 1번마 해피나이스, 2번마 보스베이비, 4번마 희망워리어, 12번마 러너몬스터, 이렇게 네 마필 정도가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2번마 보스베이비나 12번마 러너몬스터는 직전 경주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고요. 1번마 해피나이스는 3착을 차지했었던 마필입니다. 4번마 희망워리어는 그래도 꾸준하게 인기 한 4, 5위권을 계속 유지하는 마필인데, 생각만큼 걸음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 편성으로 봤을 때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요. 여차하면 이 이역 기수가 어차피 약한 말들의 경쟁이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 워리어가 좀 나아 보이고, 이 인기 맛빌들 중에서는 이 12번마 러너몬스터가 게이트가 만약에 외곽이 아니라면 저는 좀 강하게 보고 싶은 말인데 너무 외곽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는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 경주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부담 중량이 지금 3kg나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만큼의 배당의 메리트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 세마필 중에서는 이 12번마 러너몬스터가 좀 가장 불안한 인기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선위권에서 뛸 수 있는 마필 1번마 해피나이스, 2번마 보스베이비, 4번마 희망워리어, 이 인기마 세 마필의 접전으로 좀 끝날 가망이 높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마지막 끝걸음이 그렇게 좋은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제가 복병권에서 좀 한 마리를 좀 추천하자면 11번마 한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4세가 된 앞말이고요. 14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이 없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김목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조금은 아쉬움이 좀 남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스타트가 좀 잘 안 되는 마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700m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에 있으면서 스타트가 안 된다. 최악의 조건입니다. 최악의 조건인데 어차피 앞선이 무너지는 전개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11번마 한이는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도깨비 기수인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옥성 기수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말을 앞에 붙이려고 하는 기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1번마 한이가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지만 반대편 직선 주로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다 때려잡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무너질 가망이 높은 거고,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에서 한이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이 실버마 한이가 비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상의 확률, 그러니까 입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어차피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서로들 나도 한번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온 마필들입니다. 강자가 없는 경주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변의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해피나이스, 2번마 보스베이비, 4번마 희망워리어, 11번마 하니,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보고요. 1번마 해피나이스나 2번마 보스베이비, 4번마 희망워리어는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크게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11번마 하니가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경주 퇴역자마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혼존 구도의 경주고요. 절대 강자가 없는 경주입니다. 거기에다가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은 난타전이 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대부분의 마필들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순발력은 상당히 좀 갖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잡기 싸움에서 어느 마필이 성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면서 선행마들을 정리해낼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되는 경주고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도 아예 뭐 그 순발력이 없거나 늑발을 하거나 하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필이 좀 뭉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근성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이 외곽에 있는 이 12번마 퍼지데이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국산마 60 경주에서 2착을 차지하고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2km의 감량 이점을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조건에 있어서는 일단 2km의 감량 이점 그리고 능력이 여기 나오는 마필들과 좀 엇비슷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끈끈하게 싸움을 할 것이다. 근데 이 마필도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 12번마 퍼지데이가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번마 퍼지데이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가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앞선이 막 뭉쳐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근성이나 이런 거를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저는 이 조교 모습에서 약간 고개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마피를 여기에서 좀 강하게 보기보다는 어차피 승분전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마필이 아닌가. 그래서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요. 제가 조금 엉뚱하게 보는 마필은 이번 마 휘파람입니다. 저는 이 마필의 발전 가능성을 좀 높게 봤던 마필인데 5군에 승군하고 나서 이제 컨디션이 영 살지를 못했어요. 영 살지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지금 안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이 마필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이번 경주가 어차피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1번 마 킹마운틴도 순발력이 좋고요. 6번 마 런던 퀸도 순발력이 좋고 8번 마 올가림이라든가 9번 마 한강의 기상 이런 마필 11번 마 대박스타도 순발력은 좋은 마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잡기 싸움을 하면서 눈치를 서로 보면 그런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이번 막 휘파람이란 얘기입니다. 왜? 어쨌든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고요. 밑져야 본전입니다. 어차피 인기마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는 경주 전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 경주에서 2번마 휘파람이 딱 앞에 나서는 순간에 그 안쪽으로는 1번마 킹마운틴, 외곽엔 6번마 런던 퀸 정도가 좀 달라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런던 퀸은 저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에 따라서는 아예 모습이 보이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을 보고 있고 이번마 휘파람이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12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붙을 수 있는 1번마 킹마운틴 정도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번 경주 이변이 없는 한 인기 1위마가 될 이 9번마 한강의 기상 기본적으로 이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뭐 게이트가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에 성공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마필이고요. 기본적인 걸음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약간 좀 출발 불량기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지금 승군전이거든요. 이 마필을 뺄 수는 없습니다. 뺄 수는 없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강하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도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다 혼전 구도의 경주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솔직히 할 말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전개로 봤을 때 2번마 휘파람이 선행을 나가고 1번마 킹마운틴이 선위권에서 따라붙는 전개 속에서 앞선을 장악하고 가면 나머지 선행 마필들의 선전이 어려워지고 직선주로에 들어섰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역시 9번마 한강의 기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좀 기복을 보이고는 있는데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말이 이 7번마 런던 스카이입니다. 이 마필이 분명히 그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에 좀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계속해서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장추열 기수가 직전 경주에 이어서 연속 기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마필을 좀 다듬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단점은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다.
이제 10주 만에 출주를 했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기는 한데, 어차피 이 런던 스카이도 뭐 인기권에서는 살짝 밀려있는 마필입니다. 살짝 밀려있는 마필인데, 안 되는 걸음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성은 저는 좀 배당을 보고 가야 되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솔직히 압축을 할 자신이 있다면 배팅을 해야 되는데 이 말 저 말이 다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 군데 분산 배팅을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주가 아예 고배당은 잘 안 나오는데 저배당도 아닌 그런 경주일 가망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을 할 수 있다라면 배팅에 임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이고, 만약에 적중에만 성공할 수 있다면 환수는 보장되어 있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인기 많이 12번마 퍼지데이를 지금 빼고 배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이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뭐 배팅이라는 건 언제나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킹마운틴, 2번마 휘파람, 7번마 런던 스카이, 9번마 한강의 기상,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앞말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혼전 경주고요. 인기도도 어느 정도 좀 분산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리고 좀 들듯 말듯한 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마필들이 좀 대거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는 한데, 전개를 구성하기도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은 몇 투가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주를 이제 주도할 수 있는 마필들은 보이는데, 선의권이 상당히 좀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전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즉 앞선의 마필들에서 끝날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선임 내지는 바닥 추입에서 어떤 마필들이 날라올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자, 마필을 보겠습니다. 1번마 금화시크, 들듯 말듯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이죠. 자, 이 마필이 6번을 나와서 2착 2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승군을 해서 국산마 5군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못 보이다가 직전 경주에 좀 적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1400m 경주에서요. 자,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은 앞선이 그렇게 강한 마필도 아니고 뒷심이 아주 좋은 마필도 아닙니다. 그냥 끈기 있게 자기 걸음을 내주는데 강한 임팩트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퀸 오브 레이싱은 이제 16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이 답니다. 더 이상 보여줄 걸음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자, 3번마 남산꽃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김동수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거. 오늘 김동수 기수가 좋은 마필을 좀 많이 기승은 하고 있는데, 난 차라리 이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김태희 기수가 이 4번마 원더풀 샘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산꽃을 이제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자, 이 마필은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요. 어쨌든 이 좀 휴양을 좀 하고 나왔는데, 직전 휴양 복귀 전에서 좋은 뒷심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뒷심만큼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 마필이 그렇게 체격이 당당한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뭉친 그림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상당히 경주의 흐름이 만약에 빨라지게 된다면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4번만 원더풀쌤은 뭐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 이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이 있습니다. 전개의 이점은 있는데, 글쎄요. 이게 이마필도 전형적으로 보면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더풀쌤이 어느 정도 좀 인기권의 마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좀 입상할 가망이 좀 높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상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복이 심하다. 이런 단점이 좀 있고요. 자, 5번마 그린백이 요주의 말이죠. 이게 왜 요주의 말이냐면 아마 이번 경주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될 텐데 계속해서 착승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쉬움이죠. 다음번에는 되겠지, 다음번에는 되겠지, 다음번에는 되겠지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10번을 나와서 1착 한 번 한 겁니다. 그리고 3착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근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아예 뭐 선행으로 갈 거면 주도적으로 선행을 가든가 아니면 차분하게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면 따라가는 전개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마필이 그냥 선행은 못 가면서 앞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걸음이 좀 무뎌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에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직전 경주에 비해서는 감량이 됐거든요. 자, 김하연 기수가 잘하는 게 이제 선행말을 쳐놓고 그냥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건데 자, 이번 경주 그럼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게이트라든가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기는 했는데 이번 경기에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번 그린백이 인기도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는 좀 그런 마필입니다. 자, 6번 마 트로트키님 이역기수의 주특기 선행마 이걸 살릴 수 있는 지금 찬스를 만났습니다. 이 트로트키는 최근의 경주에서 순발력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근데 스타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경주력이 확 차이가 나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이역기수가 기승을 했다. 직전 경주에 이어서 지금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8번 게이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6번 게이트 조금은 더 안쪽으로 들어왔고 안게이트 쪽에서 좀 발빠른 마필이 아까 말씀드렸던 5번 바 그린백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백만 만약에 넘어설 수 있다면 트로트퀸이 선행을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선행을 나가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 아마 그 6월 25일 경주 이 경주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앞선에 나가서 선행 그 앞선 경합을 하다가 뒤로 밀렸습니다. 보통 신마들이 이렇게 뒤로 밀렸을 경우에 다시 올라오기 힘들거든요. 근데 다시 또 치고 올라온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6번마 트로트퀸이 좀 전개의 장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원평퀸은 선행을 가야 되는데 막판 뒷심 부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8번마 글로벌 캐슬은 역시 뒷심으로 뛰는 마필인데 초반이 문제입니다. 초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갈 수 있느냐. 자, 9번마 세명 강자는 이제 20번을 나와서 2착 한 번 했는데 그게 직전 경주였죠. 직전 경주에서 이제 2착을 하면서 뭐 고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온 마필인데 이게 한계가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자, 10번마 레전드 삭스. 이 마필이 지금 31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고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g의 감량 이점을 안 왔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막강했던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인데 외곽에 있다 그리고 휴양을 했다. 그러니까 초반에 선행 싸움에 가담은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버티기는 어렵고요. 이번 경주 최고 문제의 말은 11번마 제이트로스입니다. 저는 이 편성표를 딱 받아드는 순간에 이 제이트로스를 축으로 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봤던 경주입니다. 왜냐면 이마필이 승분한 이후에 영 맥을 못 쳤어요. 컨디션이 완전히 다운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직전 경주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좀 다시 한번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물론 아직까지 스타트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한데 막강한 뒷심은 좀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이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는데 제가 왜 물음표를 해놨냐 하면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거의 490kg대가 나가는 마필인데 마필이 좀 가벼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가벼워 보인다라는 뜻이 컨디션이 좋으면 당연히 가벼워 보이죠. 근데 그런 가벼움이 아니고 뭐 한 420kg대, 30kg대의 말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좋은 모습이냐? 저도 뭐 조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냐 나쁜 모습이냐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지금 그 직전 경제 보여줬던 모습으로 봐서는 제이트로스가 가장 전개가 좋습니다.
왜냐면 선입권에서 따라가면 되는 경주기 때문에 어차피 외곽이니까. 그럼 그 점에선 좋은데 과연 이 조교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 당일 컨디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마지막 12번마 알사이머는 여기까지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6번마 트로트퀸이 강하게 선행을 끄는 가운데 5번마 그린백과 3번마 남산꽃 이 두 마필이 선입권 전개 속에서 마지막 11번마 제이트로스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고요. 당일 현장 컨디션에 따라서 1번마 그마시크나 4번마 원더풀샘까지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압축이 필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3번마 남산꽃, 그 다음에 5번마 그린백, 6번마 트로트킨, 11번마 제이트로스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이 11번마 제이트로스 현장 상황에서 마필이 좋아 보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마필의 상태가 그저 그렇더라 그러면 아예 제외를 하고 가야지만 환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6번마 건곤일척 그리고 10번마 회두령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되고 있고요. 10마인 1번마 럭키선 정도가 이제 보편권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사전 인기도입니다. 네. 자, 일단 저는 여기서 이 10번마 회두령 이 마필이 지금까지 19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4번의 준우승을 했는데 앞선에서 끈끈하게 뛰는 마필이긴 한데 컨디션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어요. 근데 직전 9월 24일 경주에서 이제 1번 게이트에서 임다빈 기수가 최선의 승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 인기마가 될 텐데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회두령은 제가 이 데뷔 이후에 추천을 좀 몇 번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랬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약간 그 질주 스타일 자체를 보면 약간 덤벙덤벙 뛰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고개가 좀 많이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이 1400m라는 경주거리, 이 1400m라는 경주거리 자체가 이제 앞뒤가 다 되는 좀 전개가 자유로운 마필들이 좀 유리한 그런 경주거든요. 근데 이 10번마 회두령이 과연 이 정도의 인기를 누릴 만큼의 배당의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10번마 회두령은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고요. 6번마 건곤일척은 최근의 상승세죠.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고 직전 경주 동거리 1400m에서 좋은 기록으로 좀 2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최고 인기마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마필이 9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한 번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 두 경주예요. 그럼 이 두 경주를 제외하고 나면 7번의 국산마 육군 시절에 거의 바닥권을 놀았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있지만 아주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고 뒷심이 안 됐던 마필이에요. 근데 7월달 경주까지 나오고 이제 8월 경주에서 뒷심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국산마 육군에서 우승을 하고 좀 승군을 해서 직전 승군전에서도 역시 인기마답게 앞선 전개를 하고 이제 우승을 차지한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마필들이 발전 기대치가 크다 이렇게 보질 않습니다. 이 마필은 어떻게 보면 편성을 잘 만나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 편성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저는 6번 건곤일적을 과감하게 제외하려고 했는데 편성이 그렇게까지 또 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권의 마필은 이 1번마 럭키선이 2세 마필이거든요. 직전 데뷔전에서 상당히 좋은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활용 타임이 12초 0이에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주거리가 지금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1000m를 뛰었던 마필이 1200, 1300 건너뛰고 1400을 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 마필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은 아니란 얘기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아니고 뒷심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게이트도 좋죠. 1번 게이트니까. 그럼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도 있고 장래 발전 기대치를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왜? 일단 기본적인 체력을 갖고 있고 전개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지금 불안 요소가 갑자기 경주거리가 많이 늘어났다. 이게 한 가지 불안 요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건곤일척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럭키선 이게 1200m 경주거리다. 그러면 럭키선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건곤일척을 뺄 수 있는 그런 경주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400이다 보니까 건곤일척을 과감하게 빼지를 지금 못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강하게 보기는 또 어려운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주 전개로 봤을 때는 이 4번마 대천뷰티 6번을 나와서 2번에 준우승을 하고 이번에 지금 승군전을 나오고 있습니다.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3km의 감량의 이점이라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닌데 마지막까지 근성을 가지고 싸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김정준 기수가 또 이런 마필들을 또 기승을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천뷰티가 상당히 전개로 봐서는 좀 좋은 조건을 맞이했다라고 보고 조교로 봤을 때는 3번막 골드하나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최근 두 경주가 이 골든하너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경주였습니다. 특히나 직전 이 8월 28일 경주는 그렇게 강한 편성도 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이 김동수 기수가 싸움을 못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김동수 기수예요. 이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한데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직전 경주 거의 스타트가 안 되고 꼴찌로 외곽 주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1번 게이트에서 외곽 주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자리만 잘 잡고 김동수 기수가 기본적인 스타트만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마필의 컨디션으로 봤을 때 저는 이 골든 아너가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과연 현장에서 이 6번만 건곤일척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배팅의 강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경주이기는 한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인기도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전개와 다음에 마필의 상태를 보고 마필을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럭키선, 3번마 골든하너, 4번마 대천뷰티, 6번마 건곤일척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이 붙은 경주죠. 건전경마 주간기념 이런 타이틀이 붙었는데 건전경마 글쎄 이 건전경마를 하는 방법은 저는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저는 건전경마가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온라인 베팅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환수율입니다. 색을 너무 많이 띄어요. 그것만 좀 줄여줄 수 있다면 저는 구태여 경마 팬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뭐 암흑색에 가서 숨어서 베팅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건전경마 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알면서도 못한다는 게 이게 조금 아이러니입니다. 자, 1600m 경주입니다. 제가 이 경주가 1600m 경주 거리를 예상할 때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경마장에서는 좀 위험한 경주 거리고 없어져야 될 경주 거리다. 저는 항상 이렇게 좀 외치고는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1600m 경주가 간간히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600m 경주 거리는 선행마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통솔로 돼 있는데
최근 1600m 경주의 이 결과를 보시면 선행마보다는 선위권 내지 바닥에서 취입하는 마필들이 입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또 아이러니인데, 나오자마자 코너기 때문에 선행마,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살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이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인기마가 1번마 슈퍼액턴하고요. 7번마 청담탱크입니다. 이 두 마필이 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저는 1번마 슈퍼액턴 들어와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마필이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임력은 괜찮아요. 추임력은 갖고 있는데, 이번 경주 1600m 1번 게이트에서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 않은 마필이다 라고 한다면 갇힐 가망이 높고 초반에 자리 잡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앞선을 나갈 수 있는 2번마 디에코, 그리고 기본 걸음 갖고 있는 5번마 유정챔프, 그리고 최근 상승세 좋은 8번마 야무진 왕초, 이 세 마필의 전개가 좀 좋아 보이고요. 역시 인기마인 7번마 청담탱크는 뒷심도 갖고 있고 기본적인 뭐 경험도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쉽게 빼지는 좀 못하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인기마인 10번마 뭐 PNS 찬스나 이런 마필들도 분명히 그 우승을, 그러니까 입상을 좀 노리고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마필 저마필까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디에코, 5번마 유정체프, 7번마 청담탱크, 8번마 야무지당초,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번마 디에코는 선행입니다. 선행 버티기를 노리라는 얘기고요. 5번마 유정체프는 기본 능력. 그러니까 이 마필이 최근 좀 부진하긴 하지만 강자들과의 경험이 많은 마필이고요. 7번마 청담탱크는 직전 경주 우승 여세입니다. 우승 여세를 몰아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 8번마 야무지당초는 승군전이지만 최근의 상승세,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18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좀 충마가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조금 앞서 있는 마필이 있는 경주고요. 그 이외에 후차권은 혼전인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경주는 배팅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마가 선전해서 뭐 당연히 그대로 들어오고 후차권이 혼전인 상황에서 이말저말을 다 봐야 되는데 결국은 다 배당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중을 했을 때 배당의 메리트가 그렇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승부 경주가 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압축의 자신이 없으면 붙지 말아야 되는 경주죠. 자, 일단 이번 경주 이 3번마 오래 함께 하자.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마필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문제는 2kg의 부담 중량이 늘어나면서 58이 됐다라는 거. 이 부분이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근데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어차피 기복마 내지는 부진마들과 지금 한판 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오래 함께 하자가 아마 선행에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선행을 말릴 수 있는 마필이 크게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오래 함께 하자도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막 좋은 마필은 아닌데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서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이 오래 함께 하자보다 순발력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에 있어서 오래 함께 하자보다 순발력이 좋다, 뭐 이렇게 보이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그냥 선행을 가서 한 바퀴 돌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부담 중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래 함께 하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가망이 높은 그런 경주인데,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후차권은 솔직히 오리무중입니다.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요. 어떤 마필이라도 다 도전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보고 있는 마필은 이제 5번마 빅야크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올해 함께 하자와 같이 뛰었고요. 여기서 좀 인기마였지만 완전히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2.5kg의 감량 이점을 안았고요. 자,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뒷심은 좀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강축입니다. 강축이 있는 경주, 원래 뭐 경마장 속설상 뭐 강축에 접해당 없다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3번 오래 함께 하자와 5번 빅야크 이 단방 승부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말 저 말이 다 보인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배팅을 포기하는 경주입니다. 배당도 안 나오고 적중도 어려운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냥 3번 오래 함께 하자. 그리고 5번 빅야크의 컨디션이 어떠냐. 이것만 체크를 해서 배팅을 하느냐 아니면 아예 배팅을 포기하느냐를 결정할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암말 1200m 9마필이 출전하는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냥 저는 인기마 혼전 경주로 보고 있고요. 인기마 선에서 끝날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 3번마 대지의 여인 그리고 4번마 네모 프리세스 이 두 마필의 조합이 가장 좋아 보이고요. 외곽에 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유한 이 사련이 퀸이 초반 스타트에 성공한다면 버틸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9번마 사련이 퀸은 계속 특별경주 아니면 대상경주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편성이 상당히 강하죠.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다라는 장점은 갖고 있는데 강편성에서 싸웠다고 해서 출전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거기서 싸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자, 직전 경주 HRI 트로피 경주에서는 이마필이 선행을 나갔는데 마지막에 버티지를 못했죠. 1400m에서 초반에 너무 좀 그러니까 오버페이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었고 뭐 KNN배는 원체 강자들이 많았습니다. 뭐 캄스트롱, 위시미, 영광이 타임, 골든파워 뭐 이런 마필들과 싸웠고 이마필, 이 사려니 퀸이 최외곽 게이트 14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게이트도 좀 불리하다 보니까 앞선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이 안쪽에 강한 마필 대지의 연인과 네모 프린세스가 있는데 이 두 마필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들이 주로 질주 스타일을 보면 앞선의 마필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이 두 마필이 특징이 그렇다면 9번마 사려니킨이 그 전개를 노리고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버틸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인기마인 3번마 대지의 여인, 4번마 네모 프린세스, 9번마 사려니 퀸 이 세 마필의 그냥 접전 속에서 끝날 가망이 높고요. 마필의 능력으로는 이 세 마필한테 분명히 떨어지지만 전개로 봤을 때 좀 가능한 마필은 1번마 화이트퀸입니다. 이 마필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마필이 계속해서 좀 들쭉날쭉 출주 주기도 왔다 갔다를 하고 있고 계속 휴양했다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안게이트 1번 게이트에 들어왔죠. 1200m 단거리입니다. 그럼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노리는 뭐 아니면 도인 경주를 펼칠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차하다가는 뒤에 있는 마필들 뭐 대지연이나 네오프리세스, 사려니 퀸이 서로 눈치를 보는 과정에서 화이트 퀸이 그냥 하는 순간에 결승선을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 높지는 않느냐? 구호마 사려니 퀸이 입상을 하려면 조제로 기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초반에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지의 여인이나 네오 프린세스도 경주를 전체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할 가망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 1번마 화이트 퀸, 3번마 대지의 여인, 4번마 네모 프린세스, 9번마 사려니 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기본적으로는 3번과 4번의 조합의 입상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혼전 구도의 편성이기는 한데 혼전도가 너무 심한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딱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다 들을 것 같아요. 다 될 수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번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그리고 또 현장에서 배팅을 하시는 베터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경주입니다. 일단 보시면 1번마 세네윈 최근 상승세가 좋죠. 상승세가 좋고 승군전이기 때문에 감량 이점이 좋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경주의 사나이죠.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조건에선 상당히 좋은데 조교 컨디션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 이번 경주에 나오는 대다수 이 12마필이 거의 모두 다 선행 선입권에서 경주를 전개하는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번 게이트라는 게 세네윈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좋은 게이트인데 그렇지 않으면 갇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이번 경기 아마 거의 인기 1, 2위를 다툴 말이 2번마 대물입니다. 최근 뭐 상승세도 괜찮고요. 기본적인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번 경주 전개가 만약에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라졌을 경우에 초반에 좀 서두를 가망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힘한배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골드케이는 이편성에서는 좀 자력 입상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자, 4번마 에너자이저가 뒷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선행선의권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4번마 에너자이저 입장에서는 꾹 참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면 전개로 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할 수가 있죠. 거기에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 경주에 비해서 4km의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는 게이트도 외곽 게이트에 58이라는 부담 중량을 달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를 안 했던 경주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번 경주는 감량의 이점도 좋고 게이트의 이점도 안고 있고 전개로 봤을 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 앞선이 치열하게 경합이 일어난다면 에너자이저한테도 분명히 한 번의 기회는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5번만 매직 그레이스는 역시 선행마입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매직 댄서의 자마이기도 하고요. 경주거리가 1200m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단거리라면 한 번쯤은 승부를 해볼 수는 있는데 경합 상황에서 조금 근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경주가 좀 경합이 될 가망이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매직 그레이스도 좀 어려운 전개가 예상이 되고요. 6번마 해피믹스도 제 4군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력으로 입상을 하기는 좀 어려운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가장 우리무중인 말이 이 7번마 질주본입니다. 이 질주본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을 모두 정리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1200m 단거리라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뒷심이 있어야 되는데 질주본이 항상 마지막 한 걸음이 아쉬운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좀 강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는데 또 이번 경주에서는 레이팅이 가장 높죠. 50으로 딱 턱걸이에 걸려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58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선행권의 마필들이 많은 경주에서 부담 중량까지 지금 높다.
그러면 선행에서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처럼 보이고요. 8번마 콜조이는 직전 경주 역시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마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것,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450kg대의 말이거든요. 450kg대의 말인데 부담 중량이 57을 넘어섰다. 이거는 마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이마필도 역시 선행 승부를 해야 되는데 외곽에 밀려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9번마 자이언트 킬링이 아마 이번 경주 거의 인기 1, 2위를 다툴 맞빌입니다. 2번 대물과 함께요. 송기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6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맞빌입니다. 이 맞빌도 기본적인 순발력과 마지막 뒷심까지도 좀 갖고 있는 맞빌인데 저는 솔직히 밋밋해요. 그러니까 이 편성이 좀 약한 편성이 아니다 보니까 자이언트 킬링이 뭐 충막감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이점은 좀 안고 있다. 이 점이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20번마 장군별인데 이 마필도 단점이 있죠. 9주 만에 출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장군별은 따라가는 전개가 역시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선행 경합에만 휘말리지 않고 갈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죠. 불의영은 직전 경주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가망성이 있지 않느냐고 보는데 승군전이라는 부담에 좀 강편성을 만났고요. 정상제트가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김태희 기수가 기수선행을 나갔습니다. 이 마필이 원래 뭐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닌데 그렇다고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마필은 아니에요. 근데 직전 경주가 혼합 4군 경주치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편성이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1번 게이트다. 마땅한 선행마도 없다. 그러니까 김태희 기수가 그냥 선행으로 치고 나가서 마지막까지 버텼고 앞선에 나가니까 뒷심까지도 살아났던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을 겁니다. 밀려 있을 텐데 이 정상제트는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좀 좋죠.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필이 다 장단점을 좀 갖고 있고요. 능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존 구도 속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약에 마번을 압축하실 수 있다면 배팅을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 말도 될 것 같고 저 말도 될 것 같다 이런 난사가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솔직히 배팅 포기하고 빨리 집에 가시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2번마 대물, 4번마 에너자이저, 9번마 자이언트 킬링, 10번마 장군별 이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한 가지 12번마 정상제트는 만약에 삼복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한 번쯤은 좀 안고 가도 배당의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